팀장님, 어제 주문 들어오셨다면서요? 네, 드디어 들어왔어요. 와, 첫 주문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첫 주문 들어왔을 때가 사실 가장 설레는 순간이잖아요. 저희가 등록하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안 들어와서 실은 내심 걱정이 좀 됐어요. 일단 그래도 한 건이지만 네, 너무 소중하게 들어와서 기뻐요. 네. 맞아요. 다들 이제 상품 가공하시면서 이게 진짜 주문이 들어올까 하시거든요. 근데 또 네. 들어오거든요. 네.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문 발주까지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팀장님 오늘 그럼 이제 주문 발주랑 CS 처리하는 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하이셀링으로 주문 수집을 할 건데요. 이제 하이셀링 프로그램 장점이 번거롭게 이마켓 저마켓 들어가지 않고서 한 번에 관리를 하려고 쓰는 통합 관리 솔루션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통합관리 솔루션을 쓸 때는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하이셀링 이제 페이지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하이셀링에서도 지원 쇼핑몰 보면은 여기 나와 있네요. 지금 이렇게 연동된 쇼핑몰들이 보이고 여기는 깔끔하게 상품 수집부터 문의 전송까지 다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상품 등록부터 주문 발주 CS 그리고 송장 전송까지 다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주문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사이트를 늘리는 거는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처음부터 다 모든 마켓을 하면은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초반에는 너무 많이 관리를 하면은 관리할 네. 부분이 너무 늘어날 수 있으니까 5대 오픈 마켓 있죠.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옵션 지마켓 이런 부분 먼저 해보시다가 이제 팀장님이 여러 공급사의 상품들을 해보실 거잖아요. 네. 공급사마다 효율이 좀 다르실 수가 있어요. 그럼 효율이 더 좋은 공급사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사이트를 늘려가는 네. 그 다음 마켓들은 그런 공급사 위주로 좀 아.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같이 네. 주문이 어떤 게 들어왔는지 하이셀링으로 한번 수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로그인해서 들어와 오셔서 주문 수집 버튼을 누르시고 수집을 하고 나면 이렇게 주문 건수가 뜨게 돼요. 11번가에서 들어오셨네요. 네. 이 상태는 구매자가 결제를 하고 난 결제 완료 상태예요. 음, 아직까지는. 네. 근데 우리가 한번 주문 확인 상태로 넘겨줘야 되거든요. 발주 확인이라는 걸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발주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고객한테는 결제 완료해서 배송 준비 중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발주 확인을 눌러야 되는데 누르기 전에 한번 이 상품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런 B2B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는 게 좋다라는 거 네, 맞을까요? 왜냐면은 결제 네. 완료 단계에서는 빠르게 고객님이 바로 취소를 하시면 이제 바로 환불 승인이 되는데 우리가 또 주문 완료로 넘기고 나면은 취소가 승인되기까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품절이다, 그러면 발주 확인을 당연히 넘기면 안 되겠죠. 넘기지 않고 바로 네네. 고객한테 문자로 죄송하지만 구매 취소 신청을 해달라라고 하면은 대부분 고객님들이 취소를 신청해주게 돼요. 그러면은 아직 결제 완료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또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주문 처리 보기 쉽게 엑셀로 저희가 다운로드를 받을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주문을 넣을 때 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것들을 이제 드래그해서 주문 넣을 때 같이 편하게 넣으려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근데 지금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이셀링 화면에서도 네, 클릭해서 와우. 그냥 컨트롤 C 누르면 그럼 이렇게 복사가 된다고 네. 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소를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이렇게 복사해서 입력해도 되는데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주문이 들어오면은 장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장부를 이제 번거롭게 따로 만드실 필요 없이 하이셀링에서 받은 이 엑셀 양식으로 누적해가지고 장부를 만드시면 오히려 편하니까 그렇게 만드는 의미에서 엑셀로 한번 네. 다운을 받아주는 것도 있어요. 팀장님이 상품 올리실 때 여기 판매자 관리 코드라는 곳에 공급사 코드랑 네. 관리 코드를 같이 넣어 놓으셨잖아요. 이걸 보시고 상품을 찾으시면 되거든요. 여기 뒤에 있는 관리 코드를 복사해서 주문이 들어온 소소 들어가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이 상품이 딱 나오게 되죠. 이 상품에서 주문을 넣으시면 돼요. 주문 수량 2개가 들어왔네요. 네. 결제가 미리 예치금을 넣어놔야지만 주문이 되는 공급사도 있고 아니면 주문을 껌껌이 넣고 이후에 그냥 무통장 입금으로 해도 처리가 되는 공급사가 있고 아니면 뭐 카드 결제도 되는 공급사도 있고 이런 네. 경우들이 있어요. 보시면 일단 결제 화면으로 넘어갔을 때 여기 예치금 칸도 있고 밑에 무통장 입금 칸도 있죠. 네. 이걸로 봤을 때는 주문 넣고 나서 무통장 입금으로 입금할 은행 선택해서 주문 넣고 나서 이 금액을 입금해도 되는 걸로 보여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공지사항 같은데 주문 넣는 방법 이런 것들을 대부분 전문공급사들은 공지를 많이 해놓고 있거든요. 주문 방법 이런 데 나와 있죠. 주문한 다음에 입금하면 된대요. 이제 여기 있죠. 잘 보시면 주문 네. 정보에 판매자 정보가 있고
상품을 받는 배송 정보가 있죠. 이 네네. 부분에 이제 주문 들어오신 고객 정보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엑셀에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 편하다는 네, 게 이런 맞아요. 거. 그리고 입금은행은 이제 팀장님이 편한 은행으로 선택하셔서 결제하기. 이렇게 하면 여기서도 아직 입금 확인이 안 됐으니까 결제 완료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여기 보이는 이 금액은 지금 배송비가 포함 안 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사이트마다 또 표현 방법이 달라요. 그러게요. 어떤 데는 이렇게 직접 누르고 들어가야 정확한 결제 금액이 나온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여기 바로 나오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구매 금액밖에 안 보이죠. 배송비가 없고. 네. 그래서 이 금액만 입력하면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처음에는 많이 할 수 있는 실수예요. 실제로 결제할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다음에 입금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입금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 지금 입금 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네. 이게 이제 뭐 결제 완료해서 뭐 배송 준비 중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배송 준비 중 단계에서는 아직 배송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송장 번호가 바로 안 떠요. 아까 저희가 다섯- 같이 네, 공지사항 네. 확인해봤을 때 혹시 주문 마감 시간 보셨나요? 2시? 맞아요. 2시가 주문 마감 시간, 그리고 5시 반이 송장 처리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시 전까지 그날 결제한 건이 5시 반에 일괄적으로 송장을 넣으시면 네. 이 말이에요. 이왕이면은 이 공급사는 2시 이전까지 주문을 넣어주시면 그런 되겠죠? 시간들을 조금 지켜서 네. 빨리 하는 게 좋긴 하겠네요. 그럼 어쨌든 이제 이 상품이 배송 준비 중까지 할 일을 다 마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그 하이셀링으로 가서 주문 확인을 눌러주실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주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결제한 고객님한테는 이제 배송 준비 중 상태입니다. 라고 넘어가게 되고 취소를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마켓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더 안전한 경우겠죠. 그쵸. 네, 발주 확인을 안 해버리고 우리가 공급사에 주문을 넣어버리면 중간에 고객이 취소해서 그냥 환불이 슈르륵 돼버릴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주문을 넣었으면 반드시 발주 확인까지 됐는지 확인을 꼭 해보셔야 돼요. 혹시 주말에도 이렇게 주문 처리를 해야 되나요? 주말에도 배송을 받아주는 공급사가 있어요. 그런 공급사 건이 들어올 경우에는 주문을 넣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주말에 주문을 넣어도 공급사에서 발송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는 굳이 넣진 않죠. 그래서 그렇게 주문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아까 공급사에서 5시 이후에 송장 번호를 넣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때까지 이제 기다리시면 돼요. 5시 반 이후에 이제 내가 주문한 내역에 들어가 네. 보시면 여기 이제 송장 번호가 같이 뜰 거예요. 그 송장 번호를 이제 또 하이셀링 가셔서 입력하고 네. 사이트에 이제 보내주는 것까지. 맞아요. 하이셀링이 워낙 화면 보기가 잘 되어 있어서 좀 초보자들도 하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CS 같은 건들이 이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뭐 주문문이라든지 발송문이라든지 뭐 상품문의 같은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매번 전화를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좀 문자로 돌려서 CS를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네. 안드로이드 폰 기억나세요? 네. 안드로이드 폰의 장점이 구글 메시지 웹으로 이제 PC로 연결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잖아요. 저는 좀 그 틀을 만들어놔요. 예를 들어 문의가 왔으면 뭐 안녕하세요 고객님, 뭐 해당 상품은 발송일까지 1에서 3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틀이 있잖아요. 몇 가지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들을 이제 PC에서 복붙해가지고 보내면 쉬우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주문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이제 마켓 관리라는 것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각각의 마켓들은 사실 판매자들이 이제 얼마나 정시 출고를 잘 하는지, CS 문의를 얼마나 잘 대답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수치화시켜서 판매자 점수를 매기고 있어요. 뭐 이제 마켓에서 보내는 알림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도 빠르게 좀 일급 표시를 해주시는 거죠. 그 긴급 메시지 같은 네, 거요? 맞아요. 그 긴급 메시지나 알림 같은 게 오면은 빠르게 좀 처리를 해주셔야 그 마켓 관리가 좀 잘 되실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 정시 출고가 오늘 뭐 발송해드려 이런 네.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최대한 내가 설정한 날까지는 꼭 발송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페널티를 물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또 지연될 경우에는 그래도 가급적 발송 지연 처리 같은 거를 좀 해놓으시는 게 제가 발송 예정일을 그냥 무조건 빠르게 설정해놓는 것보다도 정확한 게 차라리 훨씬 나은 거네요. 처음 신규로 가공하는 공급사가 네. 발송이 잘 되는지, 뭐 출고율이 네.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당일 출고가 물론 좋지만 당일 출고보다는 1일 내 출고나 2일 내 출고로 네. 설정을 하셔야 좀 페널티 부분에서 좀 안전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처리 답글이나 이런 것만 잘 해주면 되는 거죠. 저희가 중요한 거는 마켓한테 잘 보이자. 팀장님 혹시 네. 홈택스에 계좌번호랑 카드 등록하셨을까요? 이제 앞으로 세금적인 문제를 대비해서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번호랑 꼭 결제할 때 쓰는 카드를 등록을 하셔야 돼요. 마켓에서 들어오는 정상 같은 거는 그 사업용 계좌로 갈 수 있게 사업용 계좌를 따로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카드 같은 경우 이제 공급사가 다양하다 보니까 카드로 주문하는 공급사들도 있겠죠. 세금 부분을 처리할 때 그런 부분이 이제 다 매입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팀장님이 쓰시는 주 카드들을 그냥 일단 다 등록을 해놓으시면 돼요. 지금 제 카드여도 괜찮은 거예요? 네, 카드는요 꼭 사업자 카드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업자 카드는 오히려 저희 업에 큰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그냥 포인트 잘 주는 이런 카드 있죠. 네, 그런 카드로 쓰시는 게 오히려 더 나으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 하나 또 이제 궁금한 게 대표님은 그때 이제 처음 제가 한 7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혹시 몇 개나 등록하셨어요? 한 달에 한 3,000개를 최소 등록하자를 목표로 아마 그거보다 네. 좀 더 많이 등록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전업으로도 네. 했었고 한 달에 3,000개까지가 좀 무리일 수가 있으니까 좀 그보다 낮춰가지고 1,000개를 하던 500개를 하던 좀 기준을 잡으셔가지고 내 페이스를 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또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해야지 또 매출이 나오는 건데 많은 다른 대표님들이 꾸준히 하시면서 성과를 보이고 계시니까 팀장님도 그냥 그 네. 방향으로 꾸준히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계속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지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긍정적인 마인드. 일단은 해보자. 그냥 계속 시도해보자. 지금 계속 대표님 말씀 주신 꾸준함으로 열심히 해볼게요. 네, 그럼 저희 좀 느리더라도 꾸준히 목표를 향해 달성해 나가는 모습 지켜봐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도요. 감사합니다.